결국에는 미국 망명 33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한국을 살려보겠노라고 생각했던 이승만이 그 과업을 달성해낸 것이죠. 공산당을 원치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산당을 물리쳤던 것이고요. 진보적 민주주의자에게 현혹되지 않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현혹이 됐고 그 운동을 김구가 이끌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단호하게 반공산주의, 반조선노동당 전선을 만들면서 공산주의자는 너희 나라로 가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공산주의 투쟁을 하셨죠. 그 결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은요 이미 소련의 꼭두각시, 소련의 얼굴 마담이에요. 그걸 이미 1945년 9월에 스탈린이 김일성을 면담하면서 낙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조선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박헌영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박헌영이 아니라 스탈린이 김성주를 낙점해요. 김성주는 김일성입니다. 김성주를 왜 낙점했을까요? 왜냐하면 스탈린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9월 20일에 단독 정권을 공산주의 정권으로 수립하라는 지령을 이미 내렸어요. 1945년 9월 20일에 말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는 사람이 그 레베데프 장군이에요. 이 소련의 장성들을 내세워가지고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1945년 10월 15일 평양민중대회에 김일성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김일성을 보고. 왜? 김일성은 우리가 반만항일의 지도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은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을 굉장히 노예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저렇게 어렸어? 30대의 김일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김성주가 김일성일까요? 김성주는요 1912년에 출생하고 1927년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공산당원이 됩니다. 1945년에 소련군 88여단 대위가 되죠. 중국 공산당원이고 소련 공산당을 추종하던 사람이죠. 그리고 1945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북한 지도자로 내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김성주를 김일성이라고 칭하면서 김일성으로 만들죠.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김성주는 과연 김일성인가? 1937년 11월 18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반만항일의 수괴. 반만은 뭐예요? 만주국을 반대한다는 거죠. 만주국은 일본이 중국에 세운 일본 위성국가, 괴뢰국가죠. 그래서 반만, 일본이 만든 만주국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일본을 반대하는 거죠. 반만항일, 만주국에 반대하고 일본에 항거하는 독립투쟁의 수괴, 김일성이 피착 참수되었다는 기사가 1937년에 조선일보에서 나옵니다. 피착은 붙들렸다는 거예요. 피착, 붙들려가지고 참수가 되었다. 1937년에 김일성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죽은 김일성을 김성주를 김일성인 것처럼 내세워가지고 소련에서 살려낸 거죠. 사실은 반만항일의 수괴, 독립투쟁의 전사 김일성은 죽은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다라고 김성주를 내세운 겁니다. 이게 북한에서 나온 보천보 전투승리 70돌 기념 우표예요. 김성주를 낙점해가지고 김일성으로 호칭을 했어요. 김일성으로. 왜? 김일성은 조선일보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항일 투사였거든요. 김일성은. 근데 이미 37년에 김일성은 죽었어요. 여러분. 피착 참수됐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들에 김일성의 죽음이 보도가 됩니다. 이 김일성을 누가 살려냈죠? 스티코프랑 레베데프. 이 사람이 김성주를 김일성이라고 호칭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야, 김일성이 일본에 맞서서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이래. 전투를 하면서 우리의 위용을 드높이고 있대. 이런 소문들이 나는 거야. 이 김성주가 소련에 넘어가가지고 소련 공산당원이 됩니다. 이 사람을 꼭두각시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김성주를 데려다 놓고 김일성이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누가? 스탈린이요. 그리고 요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속인 사람이 이 소련의 장성들이에요. 레베데프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비망록을 만들죠. 김성주는 김일성인가? 언론의 팩트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얼굴 마담이고 꼭두각시일 뿐인 거죠. 소련 공산당원이었고 소련의 대위가 되겠노라고 자진해서 88여단에 들어간 사람. 이 소련의 군인 김성주. 이게 바로 김일성입니다. 이거를 이미 스탈린은 계획을 했고 38도선으로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면서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소련에서는 북한의 공산화를 이미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유엔 결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단독 총선거를 할 수 있게 지지해 준 것은 이건 분단의 원흉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은 지금 북조선 노동당 치하에서, 김정은 치하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남한이 총선거를 해가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고요. 북한은 김일성이 주석이 돼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38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이후에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남침을 하게 되죠.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기밀 문서들이 다 공개가 돼요.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침 전쟁을 해야 되겠죠. 남침 전쟁을 할 테니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1950년 4월 10일에 스탈린한테 승인을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죠. 보시면 김일성 나와 있죠.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스탈린이 남침 전쟁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김일성한테. 그래서 1950년 5월 15일에 마오쩌둥의 남침 동의를 받습니다. 남침 동의를 중국에 의해서 받고 소련의 스탈린이 남침 전쟁을 승인하고 그 지원 하에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해가지고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김구의 순진한 좌우합작의 그 꿈은 망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북연석회의에서 소련과 북한이 김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어리석은 자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주 순진하고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온 거예요. 공산주의 판에서 그 통일 전선 전술에 이용만 당한 거죠. 들러리가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공산주의 김일성과 소련은 이미 남침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이 38도 선을 그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분단의 원흉이다. 과연 그런가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포츠담 회담이라는 게 열리죠. 포츠담 회담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립니다. 독일이 패망한 이후의 일이에요. 독일이 패망한 게 언제죠? 독소 전쟁이 끝난 날이 1945년 5월 8일이에요. 독일이 패배한 날이. 그리고 히틀러가 패배가 확실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자살을 했죠. 그게 1945년 4월 30일이에요. 히틀러가 자살을 하죠. 그 다음 날에 요제프 괴벨스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1945년 5월 8일에 패망을 하는 거예요. 패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2차 대전을 진 겁니다. 여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나서 1945년 7월 17일에 포츠담 회담이 열려요. 이 회담은 나치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유럽을 재건하고 태평양 전쟁, 일본과 미국이 싸웠던 태평양에서의 전쟁을 종결하려고. 그러므로 연합국이 일본에게 항복을 하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항복하지 않으면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미국과 소련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특히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원자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자, 포츠담 회담이 있은 이후에 일본이 항복을 안 해. 그래서 포츠담 회담이 8월 2일에 끝나고요. 미국이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리틀보이라는 거예요. 15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 인구가 34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1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44%가 죽은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도 항복을 안 해?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펜맨이라는 원자탄을 떨어뜨립니다. 나가사키의 인구는 27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7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26%가 죽은 거예요. 즉시 녹아내려서 사망을 한 겁니다. 즉시 녹아내린 사람들, 인류 최초이자 최후의 원폭을 했던 겁니다. 일본에요. 자, 이 사건이 있으니까 소련이 어떻게 판단했다고 보세요? 일본하고 가까운 나라가 어디죠?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니까 미국이, 소련은요,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한반도를 보게 되죠. 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한반도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죠.
자, 여기 일본이 있죠. 그 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한반도가 있습니다. 일본에 미국의 원자탄이 떨어졌죠. 일본이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소련은요, 굉장히 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소련의 군대를 한반도로 남하를 시킵니다. 그게 1945년 8월 8일의 일이에요. 자,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린 게 8월 6일이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소련이 한반도를 먹기 위해서 소련군을 한반도로 남하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0일에 일본군에서 전보가 나옵니다. 소련군이 조선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조선 주둔 일본군은 소련군에게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군의 전보가 나와요. 이거를 미국이 이제 가로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소련군이 조선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에 조선 전역을 소련의 공산군이 점령할 것이라고 예측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련이 8월 8일에 밀고 내려와요. 소련군이 여기를 다 장악할 것 같아요.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 소련이 한편이었어요. 연합국이죠. 왜? 나치 독일에 맞서서 싸웠으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한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추축국으로 한편입니다. 그리고 이 추축국에 맞서서 연합국의 일원은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이 주축이에요. 나치 독일이 소련하고 전쟁을 한 독소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그러면 왜 소련하고 독일이 으르렁거리냐? 제가 유대 볼시에비즘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잖아요. 히틀러는 유대 볼시에비즘을 악이라고 본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 공산주의를 악이라고 본 사람이 히틀러예요. 이거는 전 강의를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튼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죠. 미국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예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지금 소련군이 다 먹으려고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8월 8일 이 상태의 한반도에는 미군이 없었어요. 미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부는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메가더 사령관이. 그러면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가 소련이 남하를 해가지고 한국을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진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먼 길을.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소련은 이미 내려와가지고 한국 먹고 있는데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당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먹으려는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루먼이 일반 명령 1호로 38선 그어버린 거예요. 좌파 사회주의자들, 자생적 좌파 숙주들이 뭐라고 해요?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미국이 38선 그어가지고 남북이 분단됐고 그래서 미국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그러죠. 이거 사실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38선 그어가지고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통일국가가 건설이 안 된 거예요? 38선 안 그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38선 안 그었으면은 소련이 우리나라 다 먹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북조선 노동당 치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먹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일본군 전보를 가로채가지고 해독을 해보니까 소련군이 조선에 쏟아졌대요. 트루먼이 급해졌어요. 8월 10일에 일본군 전보를 파악을 하고 트루먼이 명령을 내립니다. 38도선을 딱 그어가지고 만주와 북위 38도 이북은 소련 극동군 사령관에게 항복해라. 38도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에게 항복해라. 38도 이남은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인 메가더에게 항복해라 라고 소련에 전보를 친 거예요. 소련에. 군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군대가 갈 시간이 없어요. 소련에 전보를 쳤어요. 너네 더 이상 내려오지 말고 거기 일본군 있잖아. 38도 위에 북한. 거기는 너네들에게 항복하게 만들어. 우리 미국이 38도 이남 일본의 항복을 받을게. 요렇게 얘기를 한 거고 소련에 전보 쳐가지고 야 태평양 육군사령관 메가더가 곧 넘어가니까 너네 내려오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트루먼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소련이 그거를 받아들일지 몰랐대요. 왜냐면은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를 진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련이 그냥 내려와서 먹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트루먼이 일반 명령 내려가지고 소련에 전보 쳐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소련이 다행히 받아준 거지. 그래서 미국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거 받을 줄 몰랐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예요. 소련이 그냥 남하에서 내려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미군이 없으니까. 그냥 남하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미군이 한반도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남쪽 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미군을 진주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38도선을 소련이 거부하고 훨씬 밑에서 선을 쳐서 잡았어도 그게 미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소련이 그렇게 얘기하고 전보만 치니까 미국의 얘기를 듣고 알았어. 그리고 더 이상 안 내려갈게. 그래가지고 서울 위에서 딱 스탑한 거예요. 38도선 딱 그어가지고 여기 반 딱 잘라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미국이 분단의 원흉이에요? 미국이 38도선을 그은 게 우리나라한테는 축복 아닌가요? 제가 미국을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팩트를 보자는 거예요. 미국이 트루먼이 8월 10일에 놀라가지고 38도선 딱 긋고 일반 명령으로 야 너네 내려오지 마. 38도선 아래는 우리가 갈 거야. 가만히 있어. 전보 쳤어요. 안 받아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소련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38도선이 다행히도 그어져서 소련이 이걸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될 수 있었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8월 10일에 트루먼이 일반 명령을 내렸잖아요. 8월 9일에 미국이 일본한테 어떻게 했죠? 8월 9일에 펜맨을 투하해버렸죠. 8월 9일에. 그걸 보고 소련은 놀란 거예요. 진짜 놀랬죠. 원자탄을 하나만 떨어뜨릴 줄 알았는데 2대를 떨어뜨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녹아내리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 미국하고 연합국 내에서 대립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38도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련과 미국이 분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8도선을 그었다는 것 자체, 이거를 미국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뭐 저주 섞인 말을 퍼부으면서 주한미군은 나가라 혹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고 분단 국가가 되었다라는 논지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1948년에 남한의 단독 총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라는 거에도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아마 그런 역사적인 결단들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북조선 노동당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 조국이 절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 친구들이 미국과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통일을 할 때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통일 국가가 공산주의라는 체제로의 통일이라면은 이 통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체제하에서는 여러분의 자유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판단할 때 자유를 기준으로 이런 역사적 판단을 내리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역사적 사건들을 바라본다면은 더 현명하게 당부당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2개의 원자탄을 떨어뜨리면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항복 문서에 서명한 거는 9월 2일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서명하고 있죠. 항복 문서에.